네, 안녕하세요. 슬래시 24 참가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세션 진행을 맡은 윤석권이라고 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션의 타이틀은요, Dear Future CTO입니다. 장차 미래의 리더십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조직을 이끌고자 하는 꿈을 가진 개발자분들 그리고 테크 리드분들을 위한 세션입니다. 오늘 슬래시 24 참가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토스뱅크 박준환 CTO님과 그리고 투스증권의 오창훈 CTO님입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서 두 분의 간단한 소개 드릴 텐데요. 우선 먼저 큰 박수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토스뱅크 헤드 오브 테크놀로지 맡고 있는 박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증권에서 테크니를 맡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오늘 지금 식사 시간인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멋지게 해주셨는데 소감이 좀 궁금해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창훈님부터 좀 소감 어떠세요? 너무 긴장돼요. 이게 지금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 중에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긴장되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긴장될 때는 박수가 큰 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많은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준하님 소감은 어떠세요? 네, 저는 좀 긴장이 되진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 미래의 CTO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드릴 말씀이 있을까? 그게 너무 부담되는 자리인데,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션은요, 장차 테크 리드가 되고 싶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만 모아서 준하님 그리고 창훈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약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세션 종료 후에는 아마 이 세션을 더 기다리실 텐데요. 실시간 Q&A 세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시간에 실시간 Q&A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Dear Future CTO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의 장을 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커리어 배경인데요. 저도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현재 CTO가 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샤무님부터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커리어 배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개발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국민학교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볼, 포트란, 베이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저한테 생각이 들었던 게 나는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해도 너무 즐겁다, 재밌다. 이걸로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개발자라는 직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라는 직군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만든 저의 아이디가 LOVEDV라고 하는 20년 넘게 쓰고 있는 저의 지금 이메일 아이디입니다. 개발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되게 재미있게도 그 당시에는 디자인, 인프라, 그 다음에 서버,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것들을 다 혼자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혼자 만들어 왔던 것 같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커머스에 가서도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빅테크에 가서 오픈 API 플랫폼도 하게 되고, 책도 한 3권 쓰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다가 이제 모바일 시대가 찾아왔어요. 난 뭘 하지? 라고 했는데 그때 토스가 눈에 들어왔었고, 제가 토스 사무실 찾아갔어요. 여기 뭐 하는 회사냐? 네, 그렇게 해서 토스에 조인하게 되었고, 토스에서는 계좌, 그 다음에 지금 신용조회, 보험, 투자, 광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펀드 이런 다양한 그런 개발을 하면서 이제 지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LOV 러브 데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도 러브 데벨러먼트인데. 현재도 동일한 아이디를 맞습니다.
네. 좋은 그 본인의 솔직한 그 과거 커리어 배경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그러면 준하님께도 어떠한 커리어 배경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창훈님처럼 뭔가 프론트엔드, 백엔드 막 이런 것들이 그 매우 세분화되어 있기 전부터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인터넷 포털 회사에서 거의 한 8, 9년 여러 가지 영역들을 했었어요. 데이터 분석과 모 포털사의 메인 페이지를 맡기도 하고, 여러 서비스들을 맡았다가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또 스타트업이 이제 그 여러 생기고 하면서 조금 더 작은 곳에서 기여를 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몇 번의 스타트업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뭔가 게임 회사에도 2년 반 정도 있었다가 비바 리퍼블리카를 만나게 돼서 왔고 2017년 12월에 왔는데 송금, 환전, 체크카드 결제 그리고 계좌 개설 등 여러 가지 금융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은행을 하게 된 그 토스뱅크로 오게 돼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 처음부터 난 CTO가 될 거야 라든지 처음부터 토스로 갈 거야 라고 했다기보다는 개발을 좋아하셨고 또 일을 하시다 보니 현재 일을 없다 라고 얘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질문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그런 커리어 배경을 쌓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토스뱅크 그리고 토스증권의 CTO가 되셨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준하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토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12월부터 비바 리퍼블리카에 가서 뭔가 송금과 체크카드 환전 등등 정말 금융회사하고 많은 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는 이제 IT 회사에서 계속 그 개발 위주로 해왔었는데, 금융회사하고 연동을 하다 보니 좀 답답한 것들도 너무 많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토스에서 이제 은행을 한다라고 해서 정말 그 첫 번째로 손을 들고 이동한 서버 개발자였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 연동을 하면서 너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했고, 내가 그거를 직접 만들어도 또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 그리고, 토스뱅크에 가서 토스와 협업을 하면서 토스에서 그렇게 답답해 할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와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인터넷 은행 시스템 구축부터 열심히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좀 당연히 일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서버 개발자이지만 토스에서는 사실 영역의 구분 없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펼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고 질문도 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되게 많은 곳에 관심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많이 내고 의사결정을 많이 하다 보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고 그 부분이 그냥 지금 이렇게 CTO가 되게 된 것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나면 아까 이야기랑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CTO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나가셨다기보다는 많은 부분들에서 기여하고 싶었고, 또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고, 그 결과 돌아보니 CTO가 돼 있었다. 이렇게 포장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토스에서 정말 그 의사결정권, DRI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미 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CTO가 되게 된 좀 그 계기가 하나 있었었거든요. 정말 커다란 시스템과 그 조직 안에서 뭔가 설득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과정으로 뭔가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고 잘 되었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그 순간순간 좀 힘든 경험들이 있었어요. 좀 비효율적이다 싶을 만큼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권을 사실 명시적으로 좀 더 가져가면 진짜 이런 결정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겠는데 싶어서 저는 좀 헤드 오브 테크놀로지를 하겠다고 그 당시 대표였던 민택님을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과 여러 피드백을 취합을 해서 그 헤드 오브 테크놀로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하던 일들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어떤 문제가 있든 그 관계자분들과 좋은 방향을 찾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 이외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다만 DRI가 있다 보니 조금 더 의사결정권을 그냥 발휘할 수 있는 시점들이 있었고 그래도 그 모든 과정에서 기존과 똑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공유하고 챌린지도 받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직접 저 CTO 호가인 그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으신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미래에 CTO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 메모 꼭 하셔서 직접 한번 얘기도 해보시는 것도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창훈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훈님은 어떠신가요? 네, 이거 얘기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저는 토스에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되게 다양한 도메인을 했잖아요.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고. 근데 그 당시 토스에 처음에 왔을 때 이 팀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 50명 정도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스가 크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월급은 제대로 나오냐 그랬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회사가 실적을 내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저한테 느껴졌던 게 엄청 컸거든요. 이게 저도 원래 이제 준하님이 일했던 그런 회사, 포털 회사에서 N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거기서 느끼지 못했던 걸 이렇게 스타트업을 키워가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준하님이 저의 서버를 물려받기도 하셨는데 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증권이 준비되기 시작했고, 준비되면서 저에게 중간중간 이 팀이 증권을 준비하신 팀에서 계속 CTO를 구인하셨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계속 내부 찾아봤고, 외부 찾아봤지만 적임자가 없어서 중간중간마다 저한테 혹시라도 의사가 있는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좀 IC로서 되게 버라이어티한 기여를 좀 즐기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 팀에 와서 이 성장을 맛보고 이렇게 키워나간 경험들을 하다 보니 나도 이런 팀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에 저한테 제안이 이제 제발 증권팀이 지금 이제 인가를 받고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출시하기 전에 가서 시작해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저는 그때 가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증권팀에 가서 꼭 성공하는 성공하는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 엔지니어 분들, 그 다음에 그 팀이 만드는 앞으로의 성과들, 눈부신 비전들을 제가 한번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겁없는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을 하고 증권팀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커리어 배경을 가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토스뱅크, 그리고 토스증권에서 CTO가 되셨는지 정말 가감없이 솔직한 사례들을 들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CTO가 되셨잖아요. CTO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본인만의 리더십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질문 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번에는 창훈이께 질문 드릴까 합니다. 이 테크 조직을 리딩하는 나만의 리더십 철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 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만의 리더십 철학이라고 하면, 저는 처음엔 없었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생기게 된 철학이라고 하면, 키워드를 얘기하면 신뢰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더라고 하면 신뢰 자원과 신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한테 새겨졌어요. 신뢰를 가지고서 제가 경험했던 한 2가지 에피소드를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받음으로써 내가 할 수 있었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토스에 처음 왔는데 승건님이 어느 날 문득 저희한테 팀에 찾아와서 창훈님, 이 서비스의 푸시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빠르게 고객에게 도달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제 동일한 출발 시점에서 동일한 정보가 송출될 텐데 다른 서비스들, 경쟁사들도 있을 테고요.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었어요. 그걸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모한 어떤 부탁을 저한테 했다라는 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분 나를 엄청 신뢰하고 있구나. 되게 많은 일을 주면서도 되게 무리한 부탁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건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다가왔으면 그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팀이랑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거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되게 스펙을 잘라서 보게 되고, 그것들 하나하나 투두를 만들고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무한한 신뢰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신뢰를 제가 좀 성장을 되게 크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는 없다. 지금 로리미트라고 하는데, 진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찾는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신뢰를 주면서 할 수 있었던 토대가 있었는데, 신뢰를 주면 신뢰를 받는 사람의 성장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여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 신뢰 자원을 어째 제가 부어주는 건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권 시스템이 한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진 되게 올드한, 되게 그런 레거시 기반으로 베이스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게 복잡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큰 시스템이다 보니까 뭔가를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이 추가되고 덮어 써지고 조건이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왔던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저희 증권에서 가로자라고 논의를 했고, 왜냐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속도에 대해서 뭔가 최적화된 것들이 필요하고, 그 과감한 도전을 하기로 하고, 팀이랑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추진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지만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어떤 한 부분, 제가 아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미션을 해결했던 방법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문법을 도입을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미션이 왜 안 되는 지점이 어디지? 라는 걸 찾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좀 해결을 해볼게요. 라고 해서 엔지니어 한 분만 달라. 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3개월 만에 그 문제를 풀었어요. 매듭을 풀어서 제안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해당 팀이 그걸 보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구나. 가지 않았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라는 게 되니까 팀이 6개월 만에 엄청난 큰 성장을 이뤄냈어요. 근데 제가 기다렸던 시간은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1년 동안 계속 신뢰를 부어주고, 그것들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걸 더 알려주고 하니까 한 3년간을 만들어야 될 성과가 1년 반 만에 나타났던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샤오님께서 공유 주셨는데, 그 리더십 철학을 한번 제가 정리해보자면, 신뢰, 그리고 문제 예약 올바른 정의, 거기에 이어서 사회까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보면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전 물론 테크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신뢰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신뢰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맡은 범수 달라질 거고, 해내는 역할 달라질 거고, 끈기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냥 신뢰가 저를 믿어주세요가 신뢰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의 크기, 리스크를 그 사람한테 부어줄 수 있는 크기, 되게 리스크가 큰 것도 넘길 수 있잖아요. 그게 신뢰인 거예요. 더 많은 일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게 신뢰의 크기더라고요. 이 사회에서는. 하지만 이제 친구 관계에서는 신뢰가 좀 다르게 동작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뒷부분에 이어진 질문까지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이어서 또 이제 준하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준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리더십 철학은 무엇일까요? 저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긴 합니다. 저희가 모두가 되게 수평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좀 수직적인 구조가 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 질문, 모두 다 정말 좀 공개된 장소에서 편하게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일부러 또 더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도 어떤 질문이나 어떤 의견이든 다 낼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좀 미리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헤드 오브 테크놀로지가 되면서는 이제 맡고 있는 영역과 조직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분 또는 이 조직과 뭔가 얘기를 할 때 나의 의도를 가지고 또는 정보를 좀 감춘다든지 왜곡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일을 추진했을 때 그 일이 한 번은 잘 될 수 있어도 또 어딘가에서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스스로가 그 감당을 못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이르를 수 있어서 정말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실제 사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두드려 마셨던 혹은 아니면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토스뱅크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은행 시스템을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야 됐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은행 라이센스를 준다고 했을 때, 와, 나는 금융회사하고 협업하면서 겪었던 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라이센스를 줄 때 어떤 매뉴얼이나 스펙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은행 이제 영업할 준비가 되면 오세요 라고 해서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은행 시스템을 좀 사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저희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로부터 이제 만들어 왔고,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이런 히스토리 때문에 큰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거를 운영하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좀 그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이 모였거든요. 은행 금융권 출신이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IT 회사 출신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시스템과 뭐 사용하는 툴과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벽이 좀 크게 생기는 느낌이었고, 제가 볼 때는 뭔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직과 시스템의 분리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개선해야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정말 그 열심히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 조직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전체에서 효율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형식은 다를지언정 그 과정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토스뱅크는 이 영역을 개발하셨던 분, 그 직군의 차이도 없이 다 통일되면서 양 시스템을 서로 오가면서 개발을 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 슬래시에도 그 사례 가지고 이제 발표하게 되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의 분리가 조직의 분리로 이어지지 않고 그거를 좀 해결하는 사례는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갑작스럽게 사례까지 질문 드렸는데 멋지게 대답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또 이어서 이런 질문을 또 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의 리더십 철학과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TO라는 직업의 특성상 조직을 리딩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시너지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협업하는 사람의 대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준하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 스타일, 어떤 스타일일까요? 네. 제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이게 회사나 내가 풀어야 되는 과제 자체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토스뱅크는 아직도 너무 많은 시도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효율화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솔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 안에서는 좀 소극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좀 과하더라도 그냥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더 지향하는 상황인데요.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거든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오히려 한다 싶을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그분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공유가 또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개발자로서 꼭 필요한 역량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든지 그거를 정말 지나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까지 파고드는 성향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더라도 뭐 한 4년, 5년 뭐 이상으로 뭐 주니어 시절에는 뭐 구현과 구축하는 것만 가지고도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성장이 멈출 수 있게 마련인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간헐적인 문제라도 이거를 회피하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냥 우회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든 파내고 해결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공유하고, 이런 개발자분들을 매우 선호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에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바깥 부분만
해결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찾아서 제안해 주시고 해결책을 찾았을 때 상당히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창훈님께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게 좋겠죠. 근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자기 일을 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베이스가 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걸 하다 보면 되게 지루해지는 순간도 있고, 장애 같은 어려운 환경도 만날 수가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환경적 변화, 직업적인, 전체적인 나는 그대로인데 외부가 변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워낙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이 좀 즐거우려면 그게 좀 베이스가 돼야 되게 함께 일해도 즐거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 해결에 능한 사람일 텐데, 문제 해결에 능한 사람이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계 분야에서 실패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그 분야에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정말 많이 경험해 봤다라고 하면서 그 실패를 수없이도 해결하면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정말 두 나이 할 말 없이 되게 어려운 단어를 선택해서 되게 좋은 실행력, 역량이 있는 엔지니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되게 그릇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치기 쉽잖아요. 뭐 자기 일이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번아웃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그릇은 사람은 항상 편한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문제를 되게 쉽게 풀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식도 있고 구조를 잡을 때도 대충 일단 초반에 이렇게 세우지 그냥 꼼꼼함이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에서 항상 자기와 타협을 해요. 네, 일에 동작하는데 근데 꿋꿋하게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 있게 하나하나씩 매듭 있게 만들어가는 엔지니어라면 정말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실패를 많이 그 분야에서 많이 해보신 분일수록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토스뱅크, 토스증권의 개발 조직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마침 토스증권 그리고 토스뱅크의 TTO 분들을 모셨으니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 드릴까 합니다. 이번엔 창훈이부터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토스증권의 개발 조직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팀은요, 어려웠던 그 레거시 원장 시스템을, 예, 새롭게 구성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속도가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개드릴 부분은 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팔불출될까봐. 저희 팀은 이제, 증권은 이제 3년 됐는데,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 반기로 보자면 10배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단 2가지의 서비스만 가지고 있어요. 3가지군요. 이제 추가돼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매매, 트레이딩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사실 증권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서비스의 2%밖에 우리는 런칭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 반기마다 10배 성장을 하는 쾌거를 이뤄내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3년 안에 100배 이상의 성장, 물론 좀 현실 가능하게 얘기하자면 10배 이상의 성장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게 금융의 새로운 표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금융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혹시 자리 없을까 생각 들 정도로. 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리가 했습니다. 합승하고 싶네요. 지향 페이지 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중환님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토스뱅크의 비전, 토스뱅크 개발 조직의 비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은행을 만들 때 은행 시스템을 사왔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가장 좀 모던 아키텍처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20, 30년 전에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IT가 많이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역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 맥락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돈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그 변화를 못 해왔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되거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바꿨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하지만 그 IT에서 뭔가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합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뭐 돈 이상으로 뭔가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전부 다 되게 그 잘 맞추려고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 환경에서도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그 기존 은행 시스템을 계속 바꿔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들을 할 때 처음에 정말 그 반대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 생긴다. 준하님, 은행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개발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해보면 안 되는 게 없어서 그냥 실행을 했거든요. 지금 오픈 이후 무려 2년 반 동안 토스뱅크가 문제 없이, 그리고 문제 없는 정도를 떠나서 아주 크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그냥 다 가능하거든요. IT 기술로. 저희가 지금 뭐 슬래시뿐만 아니라 뭐 테크 피크닉 뭐 이런 식으로 저희 토스뱅크에서 해왔던 기술 사례를 많은 곳에 이제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모여가지고 금융 IT 시스템의 위치를 조금 더 그냥 빅테크 IT 수준으로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발 조직의 목표는 우리 안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비전은 대한민국 금융 IT의 수준을 빅테크 IT 수준으로 높인다. 이게 우리 개발 조직의 비전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토스뱅크 앱을 쓰다 보면은 예전에 과연 어떻게 OTP를 찾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요. 형님도 죄송하지만 토스뱅크에도 자리가 난다면 또 가고 싶을 정도로 앞으로의 미래가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Q&A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 꼭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듀얼 피처 CTO에 모이신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아마 CTO를 꿈꾸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주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헤드 오브 테크로서 저희 개발 조직을 이끌면서 가장 조심하고 유의하는 부분들은 내가 개발자일 때 일하면서 불편했던 것들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불편한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마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는 말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개발 조직 안에서 만들고 싶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개발자일 때도 장애를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특히 토스에서도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할 만큼 크나큰 장애를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저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리고 동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개발자로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날 일은 또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100%를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토스뱅크에서도 몇몇 장애가 나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하면 절대 그 사람을 비난하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은,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믿어주고 문제 해결에 모두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했는데, 팀이 전문화되고 분화되면서 내가 볼 수 있는 영역, 의견을 낼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경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정말 어떤 질문, 어떤 의견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개발자로 열심히 하면서 불편했던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CTO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걸 잘 하려면 근데 개발자로서 정말 열심히 많은 것들을 겪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CTO가 되기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개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그게 저는 좀 전하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네. 말씀이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창우님께도 한마디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어마어마한 질문이네요. 그래서
미래의 CTO라면 저는 일단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토스증권과 뱅크는 어떤 CTO가 있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저런 금융권의 CTO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지금 CTO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전 그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무언가를 해야 할 미션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뭔가 바라보는 상도 있고 비전도 스스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좋은 장점과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그때 가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걸 쪼개서 생각해서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바로 액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많은 이제 리더십이 되고 싶어요 라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리더가 되면 이걸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간혹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처럼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땡땡님께서 리더가 됐을 때 그런 액션을 취하시게 되면 기존에 함께 일하셨던 동료분들이 저 사람 리더가 되더니 변했네. 예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네. 역시 사람은 변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시는군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런 얘기를 듣기보단 저 사람 저렇게 성장해 가더니 아까 준하님처럼 베이스를 채우고 문제 해결을 하고 과감한 해결을 했더니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저 자리에 갔구나 라는 게 너무 이해가 쉽고, 그 자리에 가서 본인이 목표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팀은 그대로 움직여 줄 거거든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분의 솔직한 한마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얘기 들으시고 미래의 CTO가 되셔서 언제 한번 또 메일이라든지 연락하는 날이 오길 좀 고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현장 Q&A 시간을 약 10분 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쪽에서 마이크를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벌써 손을 들어주셨네요. 가운데 쪽에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혹시? 아니면 일어서셔서 크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네, 이 Q&A, 이 실시간 Q&A 시간이 가장 떨리고 어려운 순간이시죠. 네, 두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준하님께서 말씀해주신 안전한 공동체 얘기들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C레벨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공동체 외에도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구성원들 개개인한테 주어진 자율성,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도전들,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회사에 손해를 주는,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 개개인들을 천천히 교육시키고 공감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와 반대로는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둘 간의 장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어떤 방식을 왜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을 쓰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뜨거운 질문이고요. 어떤 분께서 서로 주사님한테 했지만 아까 제 얘기를 했던 것 이어가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선 뱅크도 그렇겠지만 저희 증권팀은 작년에 장애를 엄청 많이 냈어요. 장애가 엄청 많이 나서 언론사에 많이 나기도 했거든요. 물론 저희가 원했던 장애는 아니었지만, 연계된 장애지만 그랬던 상황에서 제가 선택했던 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고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누군가가 일을 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정의를 좀 했고요. 이런 리스크 자체는 고객의 피해가 상당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품질에 대한 부분이 취약한가? 그 다음에 뭔가 절차적으로 봤을 때 결핍이 있는가? 그 다음에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한가?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들을 한 3개월 내내 엔지니어를 정비하는데 엄청 시간을 쏟았고 여러 가지 미션들과 목표들을 팀에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베타 환경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트래픽 그대로 보아서 문제 상황이 혹시 엣지 케이스가 재현되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자. 왜냐하면 원장을 전환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배포를 할 때 실수가 너무 잦은데 이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로스 체킹 툴과
그런 시스템, 모니터링, 그다음에 장애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증적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E2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됐거든요. 결국엔 그렇게 했을 때 프로세스가 길어져서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셔야 되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힘들지 않게 프로세스를 지키게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그 팀이 가진 역량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물론 절차는 많이 생겼지만 기존보다 한 5%에서 10% 정도를 감안하면 안전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안전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현재 심증이 있고, 이거 좀 불안해요. 제가 왜 지금 불안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1년 동안 장애가 없었어요. 예, 저희가 전산장애를 여건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고 1년이 된 건데, 오늘 제가 이게 부정탈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팀 자체는 그런 시도를 그러니까 무서운 리스크가 큰 작업,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으로 봤을 때도 복잡도가 큰 것들을 수정할 때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샌드박스를 구성하고 환경을 구성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이 팀의 무한한 도전들을 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두 분께 질문하시긴 했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분들의 기회 드리기 위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더 좀 질문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마이크 앞쪽에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준하님이 답변을 할까요?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RC로, 개발자 RC로서 오래 일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RC와 RC로서 가져야 하는 어떤 중요한 역량과 매니지먼트에서 가져야 하는 역량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RC에서 매니지먼트로 전환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주연님께서. 네, 그 IC와 그 리더 이런 매니지먼트가 회사마다 그 필요로 하는 역량과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둘의 차이가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토스와 토스뱅크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IC이지만 정말 그 주위에 비효율로 보이는 것들은 계속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었고, 그런 통해서 제가 커버하는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영역이 엔지니어링 전부로 이제 되면서 헤드 오브 테크가 돼가지고, RC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졌던 거는, 제가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이제 더욱더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더 쉬웠어요. 그냥 학습해서 같이 물어보면서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 외에는 전체 조직에 대해서 뭔가 그 얼라인을 맞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팀이나 개인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조직과 얘기하는 거 정도만 이제 달라졌지 제가 하는 얘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아까 그 말씀 주셨던 질문과도 조금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서 풀면 정말 100% 방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장을 해야 되고 얼라인을 맞춰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 솔직한 얘기를 이전에는 요 범위 안에서 했다면 이제는 그냥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 정도에 대한 고민이지, 정말 그 솔직하게 현재 상황과 내가 고민되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든 거는 간혹 이제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항상 그 100% 올바른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당연히 더 수용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영향력은 똑같이 있고, 신뢰도 유지하고 더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짧게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날 것 같아서 한 분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마이크를 전해드리기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일어서서 크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해고에 대한 건 아닌 걸 되게 지식이 잘 알고 있고 또 너무 동의하는데, 그 개발자의 신뢰 중심의 개발 문화를 가져왔을 경우에
너무 좋지만 항상 생기는 게 어부저가 존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을 팩트라고 좀 같은 인재 밀도를 관리해야 여러 가지가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몇 점만으로 쏟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네네. 말씀 주세요. 두 분 다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질문. 요거는 사실 뭐 엔지니어 조직뿐만 아니라 토스 전반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는 이런 것 때문에 피드백을 서로에게 그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 피드백도 굉장히 어렵고 경직된 조직 문화이면 힘들고, 많이 주위에서 하고 있으면 나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토스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에 방해되는 블로커들을 다 없애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동료들의 협업, 뭐 이런 것들에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직접 푸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접 해도 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커피 챗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툴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거나, 피컬팀, 인사팀을 통해서 이제 하거나, 저를 통해서 하거나, 이런 레이어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존재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피드백을 열심히 밀도 있게 한다.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말씀 주신 신뢰의 어뷰징이라는 것이, 좀 약간 어려운 루트인 것이, 제가 하는 신뢰는 일을 주는 것이 신뢰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어뷰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뢰가 크게 클수록 그분한테 어려운 미션과 그런 일들을 맡기는 거 완전히 위임해버려요. 그냥 제가 거기 눕다시피 거의 모든 걸 다 드리거든요. 그것들을 하기 위한 서포팅을 끊임없이 하고요. 다만 그 신뢰를 받았을 때에 투명성 있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신뢰 자원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다른 팀원들이 공유받기를 원해요. 네, 공유받기를 원하고, 그것도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하면 중간중간 스테이터스마다 공유해야 되는 게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문화와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그런 투명한 로직 안에서는 아마 어뷰징을 하시게 되면 그냥 보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투명한 물 속에 되게 빨간 잉어가 있는 것처럼 그냥 태가 나거든요. 그러면 또 조직 문화 자체가 준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피드백이 또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조직 토스가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것이, 모든 사람이 액티브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회사의 성장과 나의 성장이 같이 갈 수 있는 장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팀에서도 저를 위한 그런 신경과 커뮤니케이션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소통 구조이고, 그래서 피드백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그 피드백은 개인에 대한 성향이 아니라 우리 팀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하고 있거나, 그 사람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일을 잘 못 진행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걸 알아보셨어요? 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마 어뷰징을 하시더라도 금방 티가 날 것이고, 피드백을 받게 돼서 어떻게든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모님이 약간 깨까지 어뷰징했습니다. 네, 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만 더 바람 없이 더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 공유해주신 토스뱅크, 그리고 토스증권 CTO로서의 여정과 경험이 여러분들의 커리어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그리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저희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며 더 많은 기회로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생해주신 토스뱅크 박준하 CTO님과 토스증권 오창은 CTO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